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1월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작업부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했으니까 넓어 보이면 넓게, 좁아 보이면 좁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시트에서 그 이름은 꼭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명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면 가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혹시 쓸데없는 시트가 남아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데이터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1작업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2, 3, 4작업에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1작업에서 오타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시트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더하기 단추는 새로운 시트를 추가해 주는 거죠. 콩 찍으셔서 추가시켜 주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제3작업까지 준비를 해줍니다. 제4작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작업에서 추가로 작업을 할 거고요. 1, 2, 3 작업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너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너비는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죠. 각각의 시트에 가셔서 A열은 열너비가 1입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위치는 B와 4가 만나는 곳부터 입력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군요. 판매 수량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바로 데이터 입력 창이 이동이 되니까 이 친구의 끝자락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같은 셀에다가 위아래로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적립률의 경우에는 퍼센트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퍼센트를 키보드에서 찾아서 쓰기는 좀 귀찮죠. 이만큼은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백분율을 입력할 겁니다 라고 먼저 표시 형식에서 표식을 좀 넣어 주시게 되면 숫자 값만 넣었을 때 자동으로 퍼센트가 입력이 될 거예요. 데이터 입력을 끝내고 나면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와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글꼴은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회계 형식의 경우에는 오른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글자는 홈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굴림 크기는 11, 가운데 정렬로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숫자들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몽땅 잡아서 오른쪽 정렬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넣으실 때에는 도형, 지정된 도형의 효과와 글자에 대한 모양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도형을 작성하실 때 위아래 공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우리는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 3이라고 하는 행에 대해서 이름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위아래의 높이를 조절할 거니까 1과 2, 2와 3 어디든지 좋아요. 사이에다가 커서 두시면 지금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살표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도형 집어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도형은 모양을 잘 찾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자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채워주는 색깔, 효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마저 작성을 할게요. 결제란을 만들 때에는 임의의 셀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붙이세요. 원본은 꼭 삭제를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결제란의 경우에는 높이나 너비가 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 작업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너비나 높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종이에다가 작성을 해서 시트 자체를 지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 하나를 추가하셔서 결제란을 만들도록 하죠. 너비와 높이 조절하셔서 결제란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일단 작성이 끝났는데요. 이 친구들을 복사하실 때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홈에서 보시면 쌍둥이 종이 복사 단추 있으시죠? 그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야 일반으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가 됩니다. 확인 단추 누르셔서 나오시면 복사는 끝났고요. 일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이쯤에다 놓을 거예요 라고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결제란이 들어오죠. 원본은 닫아달라 라고 했으니까 결제란을 만들었던 종이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쉬트 4라고 만들어진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줄게요.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과 I의 14번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색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주황색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색상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뚝 떨어져 있는 상품명과 판매 금액의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시면 동시에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채워주는 거 깡통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이름 똑 떨어지는 주황이라고 하는 색상을 넣어주실 수 있겠죠. 유효성 검사는 H의 14번 셀에다가 상품명들이 쪼로록 나열되도록 해주세요 라는군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요 라고 위치를 쿵 찍으셔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효성 검사 대화창이 뜨면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지정을 하셔서 이 목록창에다가 쭉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나열하지 않고 상품명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가 그냥 쭉 나열돼서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옆에 단추 생긴 거 보이시죠? 단추를 콩 찍어주게 되면 리스트가 쭉 나열될 거고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면 바로 보여지게 되겠죠? 셀 서식이 지정되어 있네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원 표시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놨군요. 6,800원의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범위를 잘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서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보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가 있고요. 미리 만들어진 형식 중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시면 보기에서처럼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 뒤쪽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말만 붙여주면 되겠죠. 보기에서처럼 이렇게 6,800원이라고 보이는데요. 한글의 경우에는 특별히 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얘가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뒤에다 붙여주지만 혹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단위 박스라든지 아니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영문 단위의 경우에는
바로 넣게 되면 뒤쪽에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따옴표를 붙여 주셔야 이 친구가 뒤에 기호처럼 붙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글이니까 그냥 원이라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꼭 보기를 확인하고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영역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F의 5번 콩 찍으시게 되면 저는 F의 5번입니다 라고 이름이 뜬 게 확인되지요. F의 7번, F의 10번이라고 각각 주소가 이름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요 라고 한꺼번에 잡게 되면 여기에서 이름이 판매 금액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에는 범위를 같이 쫙 잡았을 때 제일 앞쪽에 있는 첫 친구가 대표주자로 이름이 보여지는 중인 거죠. 이름을 쿵 찍으셔서 판매 금액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하나씩 클릭했을 땐 각각의 이름으로 뜨다가 이만큼이요 라고 같이 잡게 되면 판매 금액이라고 이름이 한꺼번에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선들의 모양이라든지 굵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굵거나 가느다란 선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테두리에서 고르시면 되겠지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미리 만들어진 테두리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테두리라고 누르셔서 거기에서 대각선 모양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확인.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함수 문제를 풀도록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함수 문제는 총 6문제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6개, 개당 20점씩 120점, 배점이 크긴 하지만 쉬운 친구들부터 먼저 하나씩 풀어주시고 나중에 어려운 친구들 시간이 남을 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라도 함수 문제는 좀 당황스러워서 잘 풀리지 않으면 뒤에 문제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함수는 제일 마지막으로 빼고 조건부 서식부터 처리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 넘어갔다가 나머지 함수 문제는 맨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군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 주시고 모양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라고 범위를 잡아서 모양을 바꿔주는 건 홈에서 글자가 커져라 작아져라 색깔은 빨개져라 노래져라 아무런 조건 없이 바뀌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그룹에서 바꿔주는 거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그 친구들만 바뀌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밑에서 세 번째 새로운 규칙을 넣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식을 시작할 때는 는 표시로 시작을 할 거고요.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판매 수량 여기 있군요. 자, 요 동네에서 얘가요, 제가요 라고 각각 값을 비교를 해보고 2000 이상인 애들만 글자가 파랗고 굵게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예를요 라고 콩 찍어주면 주소가 보시는 바에처럼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는 게 보일 거예요. 나만 봐, 다른 데는 보지 마 라고 이렇게 달러 표시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건데 우리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볼 거죠. 주소로 읊어보자면 G의 5번, G의 6번, G의 7번, G의 8번 G라고 하는 값은 고정이 돼도 되니까 달러 표시가 붙지만 5라고 하는 건 6, 7, 8, 9하고 왔다 갔다 비교할 거니까 달러 표시를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수량을 선택했고요. 그것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해서 방향 헷갈리시면 이렇게 크니까 같은 방향이다 라고 왼쪽으로 입 벌려 있는 친구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글꼴이 파랗게 굵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서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서식 단추 누르셔서 굵게 그리고 색깔은 파랗게 확인하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200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은 줄 전체가 파랗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을 시켰으니까 2, 3, 4 작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게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그리고 필터를 하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에서 B4에 H12번까지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범위는 B4에서 H10이면 요만큼이죠.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범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함수 문제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2작업에다가 B2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폭이 좀 조붓조붓하죠. 원래 있던 열의 너비를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옵션 단추 누르셔서 열 너비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으로 갈아 끼우시게 되면 이렇게 폭이 다시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 조건 1번 보시면 목표값을 찾을 거예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를 병합해서 제목을 요래요래 쓰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범위를 쫘라락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타이핑할게요. H12번 셀에다가 그 평균을 구하세요. 함수를 D-average 줬네요. H의 11번 셀이면 여기죠. 자, 여기에다가 라고 해서 함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D-average 함수는 모양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표 전체를 일단 선택하셔서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equal 함수 시작하니까요. DA 라고 하시게 되면 DA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쭈루룩 나열되죠. D-average 여기 있네요. 나와라 더블 클릭. 표 전체를 잡을 겁니다. 제목 포함해서 잡을 거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컴마.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계산할 아이는 판매 수량을 계산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판매 수량은 여기 있군요. 자, 얘를요 라고 제목을 쿵 찍었고요. 컴마. 조건은 도매키트의 판매 수량이라는 거잖아요. 도매키트는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시게 되면 엔터 쳤을 때 이렇게 판매 수량이 나오게 되죠. 자, 판매 수량이 나오고 나서 결과값이 2218.3333이라고 하는 애매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2500이 됐으면 좋겠나 봐요. 평균을 높이고 싶은 모양이죠. 그러려면 누군가가 더 많이 판매가 됐어야 되는데 아두이노의 판매 수량이 얼마만큼 높아져야 이렇게 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군요. 결과 나온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했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목표값 찾기라고 가상 분석에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식이 들어있는 곳은 여기인데 원하는 값이 그게 아니니까 찾는 값이라고 선택하셔서 2500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수치값을 원하는 값 넣었고요. 그러려면 값을 바꿔야 될 텐데 누구에 대해서요? 아두이노 우노의 판매량. 아두이노 우노의 판매량이면 여기죠. 자, 얘가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지를 값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하고 누르시게 되면 원래 있던 값은 3000대였는데 지금은 4000대로 바뀌었죠.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를 짓죠. 이만큼을요 라고 하셔서 테두리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고급 필터 문제이군요. 자, 고급 필터에서는 항상 조건이 두 개 주어지죠. 분류가 모듈이거나 판매 금액이 3,000 이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면서 이고라고 하는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럴 때는 AND 조건으로서 조건을 같은 줄에다 써요. 하지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나 라고 조건을 줬죠. 이거나 또는 이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오화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하죠. 조건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분류가 모듈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분류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군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조건은 B의 14번 셀에다가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될 거고요. 판매 금액이 3,000 이하인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도 필요하군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분류가 모듈이라고 했으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글자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될 텐데, 판매 금액이 3천 이하인이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옆에다 같은 줄에다가 쓸 건지 아니면 그거를 대각선으로 다른 줄에다 쓸 건지는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요. 이거나 라고 하는 조사로 사이가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오화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줄에다 조건 써야 되겠다 라고 파악하셔서 이 아래쪽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3,00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조건 입력이 끝났죠. 그 결과물을 B의 18번 셀에서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는군요.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이 친구들을 필터링 할 거죠.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고급 필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 가셔서 이 범위 맞지요? 반딱반딱. 조건 범위는 우리가 직접 입력했던 요만큼이 조건 범위입니다 라고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결과가 다른 장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른 장소에,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하는 복사 위치 B의 18번 셀에서부터 나타나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B의 18번 셀 여기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확인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3작업은 정렬을 해주고 부분적으로 합계를 해주는 부분합의로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붙여넣어라. 범위는 똑같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너비가 역시 줄어들었네요. 옵션 단추 눌러서 너비를 원본으로 유지해 주세요 라고 단추 누르시게 되면 폭이 넓어진 거 확인 가능하시죠. 조건을 보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쭉 데이터들 입력된 것 중에서 이렇게 글씨들이 빼곡하게 꽉 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센서, 보드, 모듈이라고 시옷부터 미음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범위 쭈루룩 잡혀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정렬 단추 누르게 되면 뭘 기준으로 할지 정렬의 기준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결과물에서 하나도 빈칸이 없는 곳 요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렬해 주시면 돼요. 분류죠. 분류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파악하셔서 확인 단추 누르시면 센서, 보드, 모듈이라고 이렇게 결과값과 똑같이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렬이 끝났으면 부분적으로 합계를 내주면 됩니다. 상품명의 개수 그리고 판매 금액의 평균이라고 정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판매 금액보다는 상품명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상품명의 개수부터 부분합. 그룹화 항목이라고 하는 건 끼리끼리 묶어서 계산할 거. 자, 센서끼리 묶었죠. 보드끼리 묶었습니다. 모듈끼리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준 거군요.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끼리끼리 묶어줄 거니까 그룹화 항목은 분류. 상품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바꿀 겁니다. 상품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상품명 여기 있네요. 그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쓸데없이 V체크가 되어 있다면 꺼주셔야 되겠고요. 위아래로 슬라이드 막대기 왔다 갔다 하셔서 정확하게 상품명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시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전체 블록 잡혀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부분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끼리 묶어야 되는 건 여전히 분류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요. 그러면 판매 금액 이외에 다른 것들은 V체크 잘 풀으셔서 쓸데없는 게 체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건 V체크를 풀어주셔야 아까 계산했던 개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 계산할 평균이 추가가 될 거예요. 요거를 꼭 V체크 해제를 시켜주세요. 확인.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와주면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1, 2, 3, 4라고 그룹핑을 할 수 있도록 윤곽이 잡혀 있는데요. 콕콕 찍어 보시면 원하는 대로 그룹을 따로 나눠가지고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친구 윤곽을 지워줘야 되니까 부분합의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하는 단추에서 윤곽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동 들어갔을 텐데요. 폭이 좀 좁아 보이니까 열의 너비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제4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라고 했습니다. 복사하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만 일정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고 뭐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시면 될 텐데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그리고 제품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상품명 요만큼 필요하고요. 판매 수량 필요하고 판매 금액 필요하군요. 자, 요만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셨으니 범위를 쪼로록 잡으시고요. 뚝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실 때는 왼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건데요. 세로 막대형 차트로 만들어 주시면 얼추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에서 보시면 데이터의 범위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새로운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메뉴가 뜰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차트 이동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이름이 제4작업이라는 거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꼭 1, 2, 3, 4 순서대로 작성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제4작업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뒤로 꼭 순서를 옮겨달라 라는 얘기겠죠. 차트의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쭉쭉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항목을 보니까 이렇게 8개의 길다란 막대가 세워져 있군요. 결과물에 보면 6개 뿐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쓸데없는 게 더 묻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이만큼 가지고 작업했어요 라고 반딱반딱 하는 거 보일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그 항목들에 대해서 8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빼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두이노, 가스 센서, 사운드, 토양 수분 여기에서 블루투스는 필요가 없는 거죠. 콩 찍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아두이노, 미세먼지 그렇다면 조이스틱도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하셔서 빼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쓸데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차트 디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3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3번으로 선택했고요.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에서 1번입니다. 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무리가 됐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과 채우는 색깔들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친구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는 계열이지요 라고 이름이 딱딱 뜨는 거 확인되시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콩 찍으셔서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시면 되겠죠.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 크기는 11라고 하게 되면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굴림의 11로 크기가 지정됐군요. 글자가 아니라 모양을 바꿔줘야 될 때는 위쪽에서 차트 도구 중에서 하나하나의 때깔을 바꿔주는 거 서식이라고 가시면 하나하나 채우는 색깔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의 채우기, 질감을 분홍 박엽지라고 선택하셔서 전체적인 효과를 줬다면 안쪽에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따로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우스로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름이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채우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목 맞추겠습니다. 제목.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맞춰서 글꼴과 채우는 색깔, 테두리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얘기는 홈에 가서 작성할 겁니다. 홈으로 가셔서 글꼴 크기 그리고 굵기 조절하도록 하죠. 색상에 대해서는 차트 도구에 있는 서식으로 가셔서 하나하나 바꿀 수 있었어요.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테두리가 있다라고만 했고 무슨 색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죠. 색상은 중요하진 않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선택을 해서 제목을 마무리 짓죠. 지시가 제일 많은 7번 서식을 볼까요?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계열이라고 한다면 판매 계열의 색깔이 저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차트의 종류를 누구를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죠. 꺾은 선 표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친구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 보조축도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확인. 계열에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이 세모의 크기가 10으로 커졌으면 좋겠나 봐요. 우리 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얘를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달라 라는 얘기로군요. 자, 얘를요 라고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계열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각각의 단추들 눌러보시게 되면 원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 제일 앞쪽에 있는 깡통 모양 콩 찍으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표식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식의 옵션을 열으셔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으로 바꿔줄게요. 형식은 삼각형으로 바꿀 거고요. 거기에서 크기를 10으로 수정하시게 되면 크기가 좀 더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실 거니까 이 서식은 열려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좀 같이 보다 보니까 창이 좁네요. 얘는 좀 그때그때 닫아주도록 할게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블은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값을 이렇게 값을 얹어주는 거 레이블 표시를 할 건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뿅 찍어서 추가를 해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군요. 결과물에서는 위쪽으로 새겨져 있는데 말이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레이블에 대한 서식도 열어보면 위치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다 놓고 싶은 거죠. 자, 위쪽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지요. 나머지 추계 형태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보아하니 왼쪽에는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4천까지 500단위로 쭉쭉 들어가 있는 거 불만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경우에는 0, 1부터 저희는 25,000이네요. 결과물에서는 30,000인데 말이죠. 자, 요 친구들이 지금 불만이에요. 그렇다면 보조축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넘어갈게요. 축서식에 보시게 되면 최소값이 0부터 25,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을 30,000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사이사이에 5,000 단위로 중간중간 보조로 세워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얘네들을 5,000이 아니라 10,000 단위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10,000, 20,000, 30,000이라고 간격이 조절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범례로 넘어가 볼까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범례명은 요 아래쪽에 막대기가 뭐하는 아이입니다. 꺾은 선이 뭐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걸 범례라고 하는데 우리 거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친구가 위아래로 글씨 써 있는 거 확인되시죠? 우리는 위아래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가봅니다.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을 바꾸는 기능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친구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서식을 보지만 범례의 이름을 바꿀 때는 범례 서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차트 도구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시게 되면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시죠? 그 이름에 불만이 있다는 거니까 그 이름을 선택하셔서 편집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주인님 여기 있는 거 갖고 왔기 때문에 위아래로 입력됐는데요 라고 보여줘요. 싫어 나는 한 줄로 쭉 뻗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도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을 비슷한 거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색의 동그라미는 조절점들이죠. 그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노랑점의 경우에는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여 보시면 모양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줄력 형태랑 비슷하게 바꿔주시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 안쪽에 색깔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곤란하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도형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있는 친구 하얗게 텅 비어 있고 가장자리는 까맣게 선이 보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요 친구의 글자 모양이 가운데에 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으니까 가운데 맞춤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 지나가는 눈금선에 대해서 제가 빼먹었군요. 자,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눈금선에 서식하시게 되면 그 선 모양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대시 종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아마 파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이름 똑 떨어지게 똑같은 아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선의 모양이 우리 건 좀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있는데 결과물은 좀 또렷하게 보이고 있죠. 그런 선들의 모양도 보시고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선입니다 라고 얘도요 라고 콩 찍어서 실선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색깔들 깜장색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으세요. 아껴뒀던 함수 문제로 돌아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개 주어져 있고요. 하나씩 되어 있는 함수들은 그래도 하실만 할 거예요. 함수의 모양만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2개씩 중첩이 되어 있는 함수들의 경우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일단 저는 순서대로 쭉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판매 순위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순위니까 랭크 함수를 줬을 텐데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만 구할 건가 봐요.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그거 if 함수도 같이 포함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함수의 모양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if 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조건을 걸어줘서 그걸 만족할 경우에는 참, 그걸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결과물을 주실 수 있고요.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의 경우에는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달라요. 큰 게 1등이라고 하는 건 맨 앞에 4, 3, 2, 1 커다란 친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내려오는 거죠. 내림차순입니다. 문제에선 지금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제일 큰 게 1등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작은 게 1등에 대한 얘기는 포함이 되지 않네요. 뒤쪽에 옵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f라고 조건을 걸어 줄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순위가 3등까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랭크 EQ 누구의 순위요? 판매 수량의 순위요. 판매 수량은 여기 있군요. 그렇다면 G의 5번이 몇 등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 친구가 어디서 몇 등이냐고요?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범위를 쭉 잡아주면 요만큼 한 번만 순위를 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끝내주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친구도 하나하나 순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누구를 구할지는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그 범위만큼은 계속 똑같이 고정이 돼야 되겠죠. 고정시켜 주는 건 달러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 못질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범위를 고정을 시켜 주시고 이대로 괄호를 닫으시면 순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해진 순위가 1등, 2등, 3등, 3등까지만 눈에 보여줄 거라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그 등수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등수를 구해준 요 함수 그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조건의 다음에는 참인 경우를 등수로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 등수보다 큰 값 4, 5, 6, 7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죠. 공백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따옴표를 열었다가 따옴표를 닫아 주셔야 빈 공백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넣지 않게 되면 펄스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공백인 경우에는 따옴표를 열었다가 닫아 주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조건을 이마만큼 걸어 줬고요. 그게 참일 경우에는 순위를 구해 줄 거고요. 그게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빈 공간을 넣어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을 그대로 한번 입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 괄호를 열어서 순위를 구할 거예요. rank eq 누구에 대해서요? 요 판매 수량에 대해서요. 컴마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 중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달러 표시를 쫙 넣도록 하죠. 여러분의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 2, 3, 4 펑션 키가 보일 텐데 F4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한꺼번에 와다닥 붙어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면 순위가 나올 건데 그 순위 나온 것이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3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지 비교를 해보자 라고. 그것까지가 조건이라면 이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가 구했던 요 순위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참인 경우에다가 넣어주시면 순위가 나오겠죠. 컴마 아닌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따옴표 두 개를 열었다 바로 닫아 주시고 자, 이제 if 함수에 대해서 괄호를 닫아 주시게 되면 함수 마무리가 되죠. 엔터 쳤을 때 이렇게 다행히도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1등인 경우에요. 혹시라도 여기에 값이 완전 작은 값이 들어가 있어서 공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 2등, 3등일 경우에만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보여주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값을 임의로 바꿔볼게요. 500이라고 임의로 바꿔봅니다. 뿅 찍으면 이렇게 빈칸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습니다. 하나의 계산이 잘 나왔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깜장색 더하기 자동 채우기가 보일 거예요. 쭉 자동으로 채워 주시고요. 선의 굵기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겠죠. 옵션을 누르셔서 서식은 없게 채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선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1번 문제 풀어봤네요. 2번 문제는 배송기간을 구하는 문제로군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일 이내, 2이면 3일 이내, 3이면 4일 이상으로 표시를 하세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건 if 함수를 보통 많이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줬군요. 그리고 write 아무래도 마지막 글자를 구하다 보니까 끝자락 오른쪽에 있는 거 한 개를 뽑아오는 문제가 추가가 됐군요. 함수 모양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choose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를 콩 찍어서 그 숫자가 1이라면 뭐를 줄 거다, 2라면 뭐를 줄 거고 3이라면 뭐를 줄 거다 라고 계속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write 함수는 알고 계시죠? 글자 누군가를 콩 찍으셔서 몇 개를 뽑아올 건지 정하시면 되는 모양입니다. 예를요 2개 조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choose 골라서 표현해 주세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문제를 보시면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상품 코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죠.
그 친구의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한 개 뽑아오면 1, 3, 1, 2라고 하나씩 뽑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뽑기 위해서 write 함수가 필요했던 거군요. 상품 코드는 B의 5번에 있으니까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끝자락에 있는 한 개만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지금의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친구가 뽑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1일 경우에는 뭐라고 입력을 해라? 2, 1 이내 라고 입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 뽑아온 아이가 2, 1 경우에는 뭐라고요? 3, 1 이내. 3일 경우에는 4, 1 이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쭉쭉쭉 나열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3까지만 있지요. 그 끝자락에 숫자가 3 이상의 숫자는 없으니까 이렇게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이대로 괄호를 닫아줄게요. 괄호의 개수 중요합니다. write 함수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았죠. 짝이 맞아요. choose 함수 괄호를 열었고요. 맨 끝자락에 괄호를 닫았습니다. 개수가 맞지 않으면 에러가 나니까 주의하세요. 배송기간에다가 equal 함수 choose ch라고 찾으시면 choose 함수 여기 있군요. 더블 클릭 나와라. write ri 자 write도 나와라. 상품 코드에서 컴마 한 개를 뽑아 오면 숫자가 하나 뽑혀 나올 텐데요. 컴마 그때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뽑혀 나오면 2, 1 이내라고 2라고 하는 숫자가 뽑혀 나오면 3, 1 이내라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뽑혀 나오면 4, 1 이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경우는 없으니까 이대로 닫아주시게 되면 배송기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루 자동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선의 굵기, 그 친구는 서식 없이 채우셔야 선들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해서 dsum 함수를 줬군요. d가 붙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함수의 모양 알고 계셔야 돼요. equal dsum 표 전체를 잡아 주시고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어 있는지 조건은 얼마만큼인지를 제목을 포함해서 꼭 범위 잡아 주셔야 될 것. equal 해서 dsum 표 전체라고 하면 이만큼만 잡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는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저기까지 다 잡으셔도 되고요. 자, 표 전체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B의 4번부터 제목 포함이니까요. J의 12번까지 표 전체를 몽땅 다 잡습니다.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했죠. 보드 판매 수량이면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판매 수량이라고 요 제목을 찍으셔도 되고요. 저는 제목을 그냥 콩 찍는 방법으로 G의 4번이라고 찍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보드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보드라고 하는 조건은 여기 있죠. 근데 제목까지 같이 포함해서 잡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도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잡으시면 되겠군요.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equal D sum 표 전체 이만큼이요 라고 잡아줄 거고요. 거기에서 계산할 열은요. 판매 수량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요 라고 제목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뒤에 5번이라고 했네요. G 4번 제목이니까 4번이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주게 되면 컴마 조건은 보드라고 하는 친구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부터 5번까지가 되는 거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보드에 대해서만 합계를 내는 거니까 보드의 판매 수량 그리고 보드의 판매 수량 3,000에서 1,000을 더하면 4,000 정도 나오게 되는 거 맞죠? 네 번째 문제는 센서 상품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개수니까 카운트일 텐데
센서 상품에 대해서만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해서 count if를 해줬군요. &%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개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모양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보는 범위, 그리고 조건을 주셔야 거기에서 필요한 아이들만 쏙쏙 뽑아서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equal count if 조건은 센서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센서인지 아닌지는 요 분류를 보셔야 알 수 있는 거겠죠. 범위를 뒤에 5번부터 라고 잡아 주실 것, 뒤에 12번까지가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 보는 범위라면 조건은 센서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직접 센서라고 쓰셔도 되고요. 센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그냥 콩 찍으셔서 뒤에 6번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수, 센서인 애들만 하나, 둘, 셋이라고 구해질 텐데, 자, 그 개수 뒤에다가 &% 연산자를 붙여서 개라고 하는 글자도 같이 출력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누르시고요. count if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나와라 더블 클릭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죠. 센서인지 아닌지는 이만큼 조건 범위를 잡아서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컴마 센서라고 정확하게 쓰셔도 되고 센서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콩 찍으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게 되면 그냥 개수 4라고 나올 텐데 그 뒤쪽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 연산자 그리고 개라고 하는 글자를 따옴표로 붙여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에 개라는 글자가 같이 붙어서 나오게 돼요. 다섯 번째 문제는 최대 판매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라지 함수를 줬군요. 그냥 맥스 함수를 줬으면 편했을 텐데 라지라고 하는 함수는 모양새가 살짝 다르니까 모양을 살펴보고 갈게요. equal large라고 하는 건 범위를 잡으셔서 내가 몇 번째로 큰 아이를 선택할 건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large라고 쓰실 거고요. 범위를 구할 건데 최대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들은 요 동네에 모여 있죠.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요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맥스의 경우에는 범위만 잡아주면 그냥 끝날 텐데 라지의 경우에는 몇 번째로 큰지, 근데 제일로 크다 최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커요 라고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보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그냥 쪼로록 잡아주게 되면 주소값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이름을 줬다면 그 이름,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large, large라고 선택을 하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최대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들이 모여있는 곳 범위를 쭈루룩 잡을 때 F의 5번부터 11번까지 잡을 때는 그냥 주소값으로 들어가다가 12번까지 쫙 잡아주게 되면 판매 금액이라고 이름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게 해서 범위 잡아주시고 컴마 첫 번째 친구요 라고 1 넣어주시게 되면 그 범위 중에서 제일로 큰 아이가 골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판매 금액 구하도록 하죠. H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세요. VLOOKUP 함수를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VLOOKUP 함수의 모양새 알고 계시죠? 누구를 구할 건지, 어디서 범위를 잡을 건지, 내가 구한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결과값이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거면 옵션 0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equal VLOOKUP 누구를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H의 14번 셀이 선택한 아이라고 했으니까 H의 14번 셀 얘를 구하는 거죠. 누구는 H의 14번을 구해요. 어디서요? 거기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상품명은 여기 있고요. 판매 금액은 저기 있네요. 이만큼의 범위에서 찾겠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C의 5번부터 그리고
F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몇 번째에 있는 아이를 찾아올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친구를 찾아주는 거죠. 상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에 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찾아주세요.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메가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우노, 메가라고 하는 친구 완전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옵션은 0입니다. 이대로 해서 닫아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equal V lookup 누구를 찾아요? H14번 얘를 찾아요. 컴마 어디서요? 상품명에서부터 판매 금액 요 동네에서요. 컴마 판매 금액을 구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동네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친구를 찾아요.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제 아두이노 우노일 경우에는 그 판매 금액이 6,800원 맞지요? 자, 요 종류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미세먼지 측정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꿨더니 그 친구는 15,500원이라고 나오게 되는군요. 자, 제대로 넣었다면 값이 바꿀 때마다 자동으로 찾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1월 달 A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